탄핵 무효! 탄핵 각하! 네. 탄핵 무효! 네, 위법 10일 부정선거 검증을 차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제가 가짜 서울대생이라는 가짜 뉴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학 증명서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서울대 학생이 맞습니다. 재학 증명서는 제가 서울대 재학생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제가 이 사안으로 소송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재판관이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것을 기각한다면 이 재판은 얼마나 부당한 것입니까? 재학 증명서를 보여줄 기회 자체가 없다면 저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재판관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났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이유가 부정선거 검증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이 봐달라고 호소한 증거는 아예 살펴보지도 않고 기각한 후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이유가 선관위 점검 시스템 점검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다루는 문제에는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정당한지, 국가 비상사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쟁점을 반드시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탄핵 심리의 초점은 부정선거 규명에 맞춰져야 했습니다. 헌재는 부정선거 문제를 충분히 심리하고 피소추인인 대통령에게 변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자료는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 검증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말도 안 돼! 지기들이 범죄자니까요. 헌재는 선관위의 투표관리관 등에 대한 증인 신청 등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선거 관련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 시스템 해킹 가능 여부는 7차 변론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2023년 실시한 합동보안 점검에서 외부에서 선관위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를 확인했다고 증언했으며, 선거인 명부에 유력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냐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질문에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충격적인 증언이었으며, 이를 규명해야 대통령의 계엄 사유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대통령 측의 검증 여부를 기각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해 신청한 사실조회, 인증등본 송부촉탁제도 대거 기각했습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연수구 경기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신청한 사실조회도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수원고법, 경찰청 국가순사본부 안보수사국, 국정원 등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구의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2차례나 기각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헌재가 기각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문영배 재판관은 논의해보겠다라고 답변했을 뿐 증거 채택이나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용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투표자 수 검증뿐만 아니라 서버까지 모두 확인하겠다고 헌재가 증거 채택을 하면 검증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계엄의 핵심 배경이라고 밝힌 부정선거 의혹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헌재에게서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서둘러 결론을 내려는 데에만 급급했을 뿐입니다.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아무리 한 번만 들어봐달라고 증인 신청을 하고 한 번만 검증해보자고 검증 요청을 해도 헌법재판관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끝까지 이를 채택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헌재는 가장 핵심 사안인 부정선거 문제가 아닌 격가지들만 가지고 심리를 했습니다. 일개 서울대 재학생이라는 신분이 걸려있는 문제도 재학증명서 하나 보지 않고 가짜 서울대생이라고 낙인 찍는 것이 이렇게 억울한데 한나라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줄 결정적인 증인과 증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헌재가 이를 전부 거부해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부당한 재판입니까? 더군다나 탄핵심판은 단심제이므로 항소도 불가능한데 말입니다. 부정선거 문제가 메인인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 문제는 애초에 제대로 다루지도 않고서 결론을 내겠다는데 그 재판 결과를 어떻게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겠고 또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태를 보며 의구심을 갖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잘한다. 잘한다. 네, 빨리 끝내야 됩니까? 아, 네,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하네요. 더안 돼, 더 해. 네, 네.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 검증 자체를 차단한 것은 비상계엄의 선포의 당위성을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재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든지 아니면 성관이를 압수수색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 묻습니다. 헌재가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회피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성관이와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했는데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영배, 정계선, 김영두, 조한찬, 정정미, 정영식 재판관님 재판관님들께서는 전부 성관위원장 출신이라는 것을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 죄인이라서 잘한다. 특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A웹과 깊이 관련돼 있는 세계 선거재판회의 총회에도 참석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님들께서는 과거 행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위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원천 차단하지는 않으셨어야 했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양심인 것입니다. 또한 선거는 헌정 질서의 기초이므로 헌정 소의 임무를 가진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 부정선거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드디어 부정선거 검증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인 이유가 부정선거 검증이라는데 설마 이것을 검증하지 않을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검증 요구를 차단한 헌재의 행태는 5년 전 대법원의 행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헌재가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도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어땠습니까? 계속된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요구를 묵살하고 또 묵살했습니다. 헌재가 기각한 증거조사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해도 끝끝내 증거 채택과 증인신문을 거부했고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 검증이 필요하다고 추가 기회를 지정할 요구해도 사실관계를 다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피소추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해야 할 재판의 기본을 무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재판관보다 못한 재판을 한 재판관님들께서는 후배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부끄러움 모르는 자들이다. 거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던 헌재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호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을 전 국민이 목도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내에서 부정선거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선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치부까지 썩어 있는 것을 보고 대학생으로서 저는 비통하고 피 흘리는 심정입니다. 헌법재판관들께 경고합니다. 헌법 전문에는 4.19 이념을 계승하는 헌법 정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을 행사하며 부정선거가 실제로 행해진다면 이는 국민주권이 침탈당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이 찬탈되지 않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헌재는 얼마 전 감사원의 성관이 감사가 위헌위법이라고 전원일치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심판이었습니다. 성관이의 심각한 채용 비리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에도 말입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며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감사 결과 채용 과정에서 직원 자녀나 친인척 특혜 채용 등 채용 비리가 878건이 넘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위법과 편법이 총동원되어 자녀 특혜 채용이 수시로 이뤄져 왔음이 밝혀졌습니다. 자기 딸을 착하고 성실하다며 추천하고 다른 응시자 없이 그 딸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을 진행시켰고 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없는 자리까지 만들고 면접위원 전원을 아버지 동료 직원들로 구성하고 면접 점수를 연필로 적게 한 뒤 이후 점수를 써넣었습니다. 청년들 사다리를 걸었다. 낮은 등수 응시자를 합격시키겠다고 점수를 조작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1, 2위 지원자를 탈락시켰습니다. 성관이 직원들의 복무기간 회의도 심각합니다. 셀프 결제로 허위병가를 남발해 8년간 170여일을 무단 결근하면서도 또 해외여행을 갔으면서도 다 정상 근무로 처리됐고 꼬박꼬박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성관이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으로 감사를 받던 성관이 인사 담당자와 직원들은 성관이는 가족회사다. 과거 성관이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 채용에 대한 제보들을 다 묵살했습니다. 그뿐입니까?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세환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정치인 연락용으로 세컨드 업무폰을 사용한 사실까지도 드러났습니다. 데이터를 삭제한 뒤 세컨본을 제출한 것은 정치인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감시를 받지 않은 성관이의 법 위반과 도덕적인 행위가 극에 달했는데도 헌재는 감사원의 성관이 감사가 위헌이라고 전원일치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이미 성관이는 우리나라에서 외부 감사와 수사로부터 성역이고 대법원과 한몸인 성관이는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한 카르텔이 되어 왔습니다. 감사원 말고 성관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적으로 조사 대상이 동의를 안 하면, 그러니까 성관이가 동의를 안 하면 조사를 못하고 자료 제출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로 성관이를 감시할 수 있다고요? 국회도 성관이가 낸 자료에만 의존해야 하고 수사 중이라 자료 못 낸다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일상적인 지역구 관리부터 선거 활동까지 성관이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성관이의 눈치를 보며 쩔쩔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관이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떠한 기관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헌재가 성관이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마저 위헌, 위법이라고 하며 견제 장치를 없애는 판결을 한 것을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만약 부정선거 문제를 검증하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전국적으로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것임을 이미 선관위와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했으며 부정선거 검증
성관이도 아니고 대법원도 아닌